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너무하잖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유골함이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사람! 이 정도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제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서연아. 엄마, 저 괜찮아요. 영정사진의 딸이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재를 모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자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한지은은 작은 장례식장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박서연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살. 아직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희귀병?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던 병이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전 재산은 물론이고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렸습니다. 남편 도윤도 처음엔 함께 싸웠습니다. 아니, 싸우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변해갔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쌓일 때마다 그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지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딸만 살리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은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치러야 했고 조문객들은 찾아왔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이제라도 편히 쉬겠죠. 그 말들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끝난 밤, 빈소에는 지은과 도윤, 그리고 시어머니 이명숙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유골함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함 안에 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1억이야. 1억. 지은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뭐, 어차피 완치도 없는 병에 1억을 쏟았다고.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응? 순간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거야. 대출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 집은?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이 무슨 자리인데.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휘청거리며 유골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뭐였어?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 그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쿵! 유골함이 그의 발에 채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를 모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이해해줘, 지은아.
이 아이도 너무 힘들었어.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럼 그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짓밟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 밤, 지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장례식장 밖으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술집이었습니다. 매일 밤 만취해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그가 신음을 내뱉으며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그 순간, 쿵.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파.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한 명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신고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도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명숙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도윤이는 괜찮은 거야? 검사 중이에요. 그래도 남편인데 좀 걱정되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니? 지은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걱정된다고 병이 났나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환자분의 복통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희귀병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정확히는 따님과 같은 유형의 희귀병이에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성인에게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죠.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진행 속도입니다. 성인의 경우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얼마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치료비는 따님 때와 비슷할 겁니다. 아니, 성인이라 조금 더 들 수도 있어요. 1억. 아니, 그 이상.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시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퇴원시켜 주세요. 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집에서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워낙 단호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진통제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도 서연이처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시어머니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도윤이 치료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지은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치료할 때 다 써버렸어요. 빚도 아직 남았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희귀병, 진행성, 치료 필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지은은 진단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비쳤습니다. 지은은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신음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으윽. 지은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은 채 달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입원이 불가피했습니다. 지은은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입원비를 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그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그만해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 서연이 치료비 때문에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유골함을 발로 찬 거예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변명은 됐어요. 지은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간병은 어머님께 부탁하세요. 지은아.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이명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시어머니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지친 게 역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도윤이 상태가 안 좋아. 알아요.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돈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남편인데 치료비는 좀 도와줘야지. 돈이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지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치료비로 다 썼어요. 대출도 아직 못 갚았고요.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너무하다고요? 그래. 도윤이도 지금 많이 아프잖아. 그럼 서연이는요?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이도 아팠어요. 5살짜리 아이가 온몸에 주사 맞으면서 올 때 남편은 어디 있었죠? 그건 술 마시러 다녔죠. 치료비 아깝다고 완치도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가보세요. 지은아, 저도 지쳤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정은 있어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 지은은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장례 이후로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그림, 엄마 사랑해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지은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의 유품들을 정리해둔 상자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머리핀, 유치원 명찰, 그림 그리던 크레파스 몇 개, 그리고 그 아래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주식계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였습니다. 지은은 서연이 아팠을 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소액으로 주식을 사두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조금씩 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것밖에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방을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녀는 서연의 방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방. 지은은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지은이 도착했을 때 도윤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왔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미약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은을 부르는 신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도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료 받고 싶어? 살고 싶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올게요. 그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뭘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샌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정민수 변호사입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아, 네. 민수 오빠, 오랜만입니다. 장례식 때 뵙고 연락드리려 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워낙. 지은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유골함이 깨졌던 그날. 정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법률 상담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상담이요? 전화로는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갈까요? 오늘 오후 어떠세요? 네, 가능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일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지은은 정민수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민수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 좀 봐주세요.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식계좌 명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 양명의로 된 주식 계좌예요.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지은 씨가 개설한 계좌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증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우연히 이 계좌 움직임을 보게 됐는데 정민수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지은 씨,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지은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잔고.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8억 2천만 원입니다. 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넣은 금액이 얼마였죠? 50만 원 정도. 그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가 산 주식이 바이오 관련 종목이었죠. 최근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게 장래 직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 양이 지은 씨한테 선물을 남긴 거예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그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픈 몸으로도 나한테 희망을 남기고 갔어요. 정민수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돈,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계좌 명의는 서연 양이지만 법정 대리인은 지은 씨니까요. 지은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8억 2천만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변호사님, 남편한테 알려야 하나요? 정민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에요. 서연 양명이니까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네, 장례식 때 제가 봤어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골함 깨진 거요? 네. 정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은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도와드릴 겁니다. 오빠, 법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민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식 명세서를 가방에 넣은 채 멍하니 걸었습니다. 8억. 아니, 8억 2천만 원. 도윤의 치료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많은 돈이었습니다.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서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서연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갔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감사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도윤이 상태가 좀 나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치료 시작하면 희망이 있대. 지은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거기 있니? 네. 그러니까 치료비 좀. 뭐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지은은 가방 속 명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8억 2천만 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지은아?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그럼 빨리 좀 준비해봐.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길 바라는 거야.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 내 아들 죽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어떻게든 돈 구해와. 대출이든 뭐든.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 나도 돈 없어. 그리고 며느리가 남편 치료비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빨리 병원 와.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쓴다면
도윤은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유골함이 깨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흩어지던 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어차피 완치도 없는 병에 1억을 쏟았다고.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확고했습니다.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명세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은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엄마 이제 알겠어.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이 선물로 엄마가 뭘 해야 하는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지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집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향해. 사흘 뒤, 지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의 병실 앞,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버텨, 도윤아. 지은이가 뭐든 해올 거야.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니? 어떻게 됐어? 지은은 아무 대답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내가 너무. 지은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돈 구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은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치료할 때 쓴 1억. 1억? 그걸로 어떻게? 그거 갚을 거예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서연이 치료비로 1억 썼다고 하셨죠? 그거 돌려드릴게요. 지은은 서류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1억 원 수표예요. 이제 빚 없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억 원 수표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지은아, 이 돈으로 내 치료를, 딸 치료비로 쓴 돈 갚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 돈은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 돈 어디서 났는데? 분명 더 있을 거 아니야. 지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났어? 그건 제 일이에요. 내 아들 죽으라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도 죽었어요.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절규였습니다. 지은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 손을 뻗어 자신의 바지를 붙잡으려는 남편,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편.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하지만 도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넌 정말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남편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지은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죽을 때는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괜찮으셨잖아요.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도윤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아. 그는 바닥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1억. 하지만 치료비는 그 이상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더 이상 돕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1억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복도. 지은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지은은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병원을 나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한 거 맞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을 향해, 아니, 새로운 시작을 향해. 지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굳건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만.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죽어가고 있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1억으론 부족해. 의사가 그랬어.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대.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 더 내놔. 지은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없어요. 거짓말. 넌 분명 돈이 더 있어. 1억이 전부예요. 아니야. 넌 그 돈을 어디선가 구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체 어디서 났어? 말해봐.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제 일이에요. 내 아들 일인데 내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도와주라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왜 안 돼? 서연이도 못 살렸는데 왜 남편은 살려야 해요? 순간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서연이는 제 딸이었어요.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안 가. 돈 내놓을 때까지 안 가. 시어머니가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은.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서연이 죽을 때는 왜 안 그러셨어요? 그땐 어머니도 완치도 안 된다고 돈 낭비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자꾸 병실을 나가려고 해서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링거를 뽑으려고까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링거 스탠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오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앉으세요. 안 앉아.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이대로면 6개월도 못 버틴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 도윤이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돈도 있잖아. 엄마한테 들었어. 지은은 도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1억이 전부예요. 거짓말.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데? 제 일이에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 일이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제발 좀 도와줘.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서 빠져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 나 죽기 싫어. 도윤은 바닥을 손으로 쳤습니다. 살고 싶어. 제발. 지은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남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죽을 때는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땐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안 하셨어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완치도 안 된다고 돈 낭비라고 하시면서 유골함을 발로 차셨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전부예요. 지은아. 도윤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도윤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을 붙잡아 침대로 옮겼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은아. 도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와. 제발.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지은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의 울음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지은은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며 울부짖던 그 모습.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병원을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정민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민수가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계좌 명세서였습니다.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정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요. 정민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정민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 절차부터 알아볼게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의 이름, 운영 방식, 지원 대상,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뭐로 할까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망재단.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서연이가 저한테 준 희망을 다른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정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대단한 거죠. 그래도 서연이가 저한테 이 기회를 준 거예요. 전 그냥 그걸 제대로 쓰고 싶을 뿐이에요. 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양이 정말 좋은 엄마를 만났네요. 2달 뒤 서연이 망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기자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지은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망재단 대표 한지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5살 딸을 희귀병으로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빚도 졌고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선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돈을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망재단은 희귀병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남편분도 같은 병으로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왜 남편분을 돕지 않으셨나요?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 딸이 죽을 때 남편은 유골함을 발로 찼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완치도 안 되는데 돈 낭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제 딸이 남긴 선물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돈으로 진짜 필요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 딸이 원했던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더 고생하셨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기대돼요. 진짜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괜찮아요. 정민수는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 양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잘하고 있지?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사랑해.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는 아직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벽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 지은은 그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의 첫 번째 장식이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내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너처럼 아픈 아이들을. 액자 속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덩달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노을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긴 희망이. 그리고 그 희망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의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가족들과 상담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성모병원 간호사입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박도윤 씨가 보호자님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도윤의 병실 앞,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너무 수척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오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고마워. 와줘서. 도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잘못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너무 겁이 났어. 돈이 계속 나가고 끝이 안 보이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화풀이 했어. 서연이한테, 너한테.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용서해줘. 제발. 도윤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침대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뉴스 봤어. 재단 만들었다며. 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기뻐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은아, 나 곧 죽을 것 같아. 지은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며칠 안 남았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지만 이제 받아들일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도윤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편지 있어. 서연이한테 쓴 거. 지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줘. 제발. 지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지은은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아빠는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무서웠어. 돈이 없어지는 게,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아,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너무 늦었지만 아빠는 정말 미안해. 편지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오열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해. 제발 행복해. 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은은 침대 옆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지은을 원망했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지은은 다시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지은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용서해 줄 수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 서연이라면 용서했을 거라고. 아이는 어른보다 마음이 넓으니까.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용서 못해. 미안해. 창밖으로 여명이 비쳤습니다. 새벽의 빛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엄마 열심히 일할게. 지은이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선물로 엄마가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고마워.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